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3이 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누가 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래된 그림자처럼 침묵으로 덮인 감정들이 제 안에 고여 있습니다. 오래도록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남편은 이제 제게 말을 많이 걸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제가 흔들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제 몸을 지나갔고 저는 그게 사랑인지 결핍인지 도피인지 모른 채 하루를 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왜 그랬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꺼내야만 제가 다시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가정을 버리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밤은 정말 너무 외로워서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날들에 대해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사랑이라 말하지 못했고 죄라 말하기엔 슬펐던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남편은 출근한 뒤 집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침밥을 먹다 남긴 그릇, 싱크대엔 미처 치우지 못한 컵이 하나. 나는 늘 그래왔듯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먼지를 털고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봄인데 내 마음은 겨울 같았다. 따뜻하다는 햇살도 내게는 닿지 않았고 텅 빈 집안은 내 안의 공허함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 같았다.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고 누구도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았다. 오랜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걸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마트 옆에 새로 생긴 카페에 들어갔다. 낯선 공간, 낯선 음악,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왠지 숨이 트였다. 익숙한 것들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던 걸까? 나는 무심히 메뉴판을 보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내 앞에서 주문을 마친 후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 처음 오시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별말 아닌데도 내 마음이 요동쳤다. 그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식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나는 당황스러울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가 주문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 없으면 여기 앉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댈 수도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나는 단지 혼자가 아니고 싶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책을 읽었고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말을 건 것도 눈을 맞춘 것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 나는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집에서 남편과 있을 때는 이렇게 침묵이 편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만든 틈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침묵은 뭔가를 말해도 될 것 같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여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고 따뜻했으며 내가 오랜 시간 잊고 지낸 대화라는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다.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선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봤다. 오래된 코트, 힘없는 눈, 말라버린 입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내 눈빛엔 낯선 반짝임이 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본 살아있음이었다. 그 감정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숨을 참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아무 말도 없이 TV를 켰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물을 건넸다. 내가 떨렸다는 사실을 나는 나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날의 기억을 애써 눌렀다. 어떤 이름도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던 그 짧은 만남. 사실상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도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다. 불안한 것도 아니고 설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겁이 났다. 남편은 변함없이 바빴고 아침 식사는 늘 내가 혼자 차렸다. 아이들은 자기 일정으로 분주했고 나는 하루 종일 엄마도 아내도 아닌 무명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일부러 그 카페 근처를 피해 다녔다. 괜한 기대를 품고 싶지 않았고 혹여라도 또 마주친다면 그 순간을 무슨 얼굴로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의 말투가 눈빛이 그 자리에 조용한 공기가 자꾸만 생각났다. 처음 오시죠? 참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 안에는 내가 잊고 살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처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새로운 감정은 어느새 낭비처럼 여겨졌고 설레는 감정은 사치처럼 느껴졌었다. 그날의 짧은 만남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균열을 남겼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마주한 내 모습이 더 생생하게 기억났다. 차를 들고 있는 내 손, 말을 아끼던 내 표정,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느낀 내 존재감.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그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참 이상하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발걸음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로 향했는지.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디에도 그 사람은 없었다. 비어있는 자리가 많았고 그날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나는 창가 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보다 그 사람 없는 이 공간이 더 길게 느껴졌다. 나는 커피를 반쯤 남긴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닌 누군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다시 살고 싶은 걸까? 남편과 함께 있을 땐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시간은 점점 당연해졌고 그 당연함은 어느새 무관심이 되었다.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지. 그 말만 오가는 하루들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고 말을 꺼내는 것도 귀찮아졌다. 나는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그게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편한 게 아니라 무력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내 이름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였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존재였다.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보다 더 아프고 더 뜨거운 감정이 그날 이후로 내 안을 서서히 차지해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서도 나는 자꾸만 그 사람을 기억했고 기억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이름, 내 감정, 내가 여자인 나. 그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늘 그랬듯 나는 알겠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고 그 후로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방에서 각자의 세상에 몰두했고 나는 그 틈에서 오래된 밥솥에 남은 밥을 꺼내 혼자 대충 저녁을 때웠다. 그때 문득 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한때 서로의 안부를 가장 먼저 궁금해했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서로의 얼굴을 보는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집 안에 당신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았고 없는 날에도 그 부재조차 익숙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술에 취해 들어와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생활비를 제때 주고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을 두려 애썼다. 그런데도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어느 순간부터 꺼내기 어려워졌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나 혼자서만 이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항상 당신의 귀가를 기다렸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내 하루를 묻지 않았다. 당신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를.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카페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 역시 나를 보고 살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곧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또 뵙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이 다시 마주 앉게 되었다. 그는 내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나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은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물었고 나는 뜻밖에도 그 질문이 너무 반가워 가슴이 저릿했다.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좀 지쳤나 봐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어떤 위로도 충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따뜻한 일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남편은 한 번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면 항상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며 조용히 잘라냈고 나는 점점 더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담요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건 시작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 문을 하나 세웠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거기까지라고 그 이상은 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대화는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별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과 마주한 내 얼굴, 그날 느꼈던 고요한 떨림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회사 어때? 그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다가 뭐 그냥 그렇지라고 짧게 답했다. 나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 말이 전부라는 걸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꺼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남편과 마주 앉은 식탁은 정해진 자리처럼 익숙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앉아 있다는 감각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당신 나 요즘 어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묻자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뭐 그냥 피곤해 보여.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에게 바란 건 대단한 통찰도 감정적인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했을 뿐이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감기도 생리통도 감정도 모두 괜찮아라는 말로 덮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따뜻한 시선을 건네줬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절대 만나선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끝없이 줄다리기를 했다. 그럴수록 남편과의 대화는 더 짧아졌고 내 하루는 무의미한 루틴으로 점철됐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앞을 지나는데 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고 마음속 문턱 앞에 다시 섰다. 그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나의 목소리는 이렇게 묻고 있었다. 정말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의 옆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천천히 뒤돌아 걸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슬픔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밥 뭐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그가 내게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던 순간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나 때문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나로 존재하고 싶었다. 그게 죄일까? 나는 그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선을 밟고 있었다. 나는 변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내 안의 결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누구도 그걸 눈치채지 않았다. 심지어 나조차 그 변화가 진짜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공허에서 비롯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감각이었다.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한 건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다. 마음속에서 그를 계속 부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는지 그날은 나도 모르게 카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그 앞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내가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다. 남편과의 대화, 아이들과의 거리, 하루를 보내는 나의 감정.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질문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이상하죠. 나는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마음에도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토록 정확히 이해해 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던 것이다. 무시당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눈에 존재로 남고 싶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았다. 이상화된 대상도 감정의 도피처도 아닌 그저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사람. 그는 상처가 많은 눈을 하고 있었고 그 눈 안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짓 없는 순간이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순간을 살아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남편이 묻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오늘 울었어. 그 말은 허공에 흘렀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작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죄책감과 회복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아주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고 목소리도 예전보다 차분해졌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변화는 겉으로만 보였고 속의 진짜 파문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덜 망설이게 되었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나답게 자리에 앉게 되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그는 나를 누나라 불렀고 나는 그를 그냥 당신이라 마음속에서 불렀다.
어떤 날은 오래된 음악 얘기를 했고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애써 외면하면서 그날의 감정만 공유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덜 죄책감이 들 것 같았고 덜 복잡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남편의 얼굴을 점점 더 잊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무심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바빴으며 나는 여전히 하루 대부분을 혼자서 보냈다. 어떤 날은 그 사람과 걷고 싶었다. 사람들 많은 거리를 나란히 걷고 싶었고 그의 손등에 손끝을 포갤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조용히 찢어졌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이제 와서 누구의 여자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누나는 편해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있었지만 그 위안이 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 남편은 TV를 보던 눈을 떼지 않은 채 갑자기 왜? 라고 물었고 나는 그 질문이 가장 슬펐다. 갑자기가 아니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다. 그걸 이제야 말하는 내가 차라리 우스워 보였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었던 말들이 남편 앞에서는 그저 침묵으로 남았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말을 뱉고 있었다. 나 외로워. 나 지금 무너지고 있어. 당신은 정말 내가 어떤지 알고는 있어?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내 안에서만 맴돌다 조용히 잠들었다. 나는 다시 말하지 못한 이름들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시간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더는 만나지 말자고 내 마음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정리를 시작했다. 그와 함께한 날들은 내가 나였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시간이었다. 그를 만나는 날은 조금 더 환하게 웃을 수 있었고 조금 덜 외로웠다. 하지만 그런 나를 마주할수록 나는 내가 미워졌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나는 매일 작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같이 시장에 가자고 했고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대화는 자꾸만 멈췄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짧게 대꾸했고 나는 다시 침묵을 삼켰다. 당신은 나랑 있으면 지루해? 나는 마침내 그렇게 물었다.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들더니 아니 그런 말은 왜 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도 더 슬퍼졌다. 그런 말은 왜 하냐고 묻는 대신 내 말의 이면을 조금이라도 읽어주었으면 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함께 사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존재 자체로 이유 없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원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 조용한 시선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 남편의 말은 이제 내게
한낮 배경음처럼 들렸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남긴 메모를 발견했다. 나 다음 주엔 못 올 것 같아요. 이만큼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누나가 편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메모를 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가 내 삶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보다 그가 나보다 먼저 그 선을 의식했다는 게 더 아팠다. 그는 나보다 더 어른이었다. 나는 결국 무언가를 넘지 못한 채 계속 그 앞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는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혼자와는 조금 달랐다. 내가 무너졌던 이유, 내가 흔들렸던 순간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건 분명 사랑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진실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메모를 들고 조용히 카페를 나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참았다. 지금 이 감정은 울음보다도 조용하고 사라지는 것보다도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의미들을 되짚었다. 편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결국은 거리의 말이었다. 그래서 더는 안 된다. 그 말은 책임이었고 또한 마침표였다. 나는 거기서 멈추기로 했다. 잡지 않았고 붙잡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 나는 다시 내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바빴고 나는 다시 익숙한 삶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삶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거울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내 얼굴의 굴곡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새겨놓은 선들 속에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요즘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는 멈칫했다. 처음이었다. 그가 내 상태를 말로 표현한 것은 그래? 짧게 대묻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말이야. 뭔가 너 혼자 있는 걸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진짜 바랐던 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내 안의 여유 한 조각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내게 준 건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건 잠시 나를 나로 만들어준 마음의 거울 같은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걸 자제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이 흐려지는 날이 오리라 믿었다. 그리고 정말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문득 어느 날 그 카페 앞을 지나면서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게 나에게는 하나의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외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았고 나를 외롭게 했던 진짜 이유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은 채 살아온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었고 나는 커튼을 걷는 손끝에서 조금씩 달라진 나를 느꼈다. 어느 날 남편이 모처럼 먼저 말을 걸었다.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어디 나갈까? 나는 놀랐다.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같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내 마음 한 구석을 스르르 녹였다. 좋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기대 없이 건넨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내 안에서 진짜 감정이 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걷는 길은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먹는 식사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이 삶 안에서의 자리였다는 걸. 언제부턴가 나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주변을 맴도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게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랑받는 자리, 필요한 사람이 되는 자리, 말을 걸어도 된다는 신호가 있는 자리.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아직도 마음 한편에 조용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그건 내가 나를 위해 내려야 할 선택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서툴렀고 무심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인색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부족함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나는 그의 방식이 불편했던 사람이었다. 그 간극을 이해하게 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 외로웠었어.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렸고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잡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손끝의 온기에서 나는 조금의 용서를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떨렸던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떨릴 수 있는 나를 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나를 놓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나만큼은 나를 꼭 붙잡아 주기로 했다. 다시 돌아왔다.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빛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고 나도 조금씩 달라졌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하루에 등장하지 않았다. 가끔 아주 짧은 꿈처럼 문득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한 조각이었다. 그 조각은 내가 내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시간, 내가 여자로서의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간절함의 이름이었다. 나는 지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무엇보다 나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커튼을 걷고 남편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나는 조금씩 삶의 결을 회복해가고 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사랑은 기억하고 돌보고 기다리고 다시 마주하는 반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었다. 내가 떨렸던 순간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나는 이제 그 간절함을 내 안에서 돌보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사랑이라 말하기엔 복잡하고 죄라 말하기엔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잠시 머물렀던 따뜻한 계절 같았습니다. 지나갔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나를 안아주는 기억의 온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 안에 갇히지 않고 그 기억을 딛고 나를 살아갑니다. 다시 돌아온 이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아닌 말해도 괜찮은 용기를 품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혹시 어느 계절의 끝에서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또한 당신의 일부이고 지나간 시간도 당신을 지켜낸 증거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